중앙 그대가 다 오피스텔이에요. 저희가 우측은 아파트고. 이건 아파트고 여긴 사실 오피스텔이 더 쾌적해요.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들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더. 네. 얘네들 근데 20년씩 됐죠 이제.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신혼부부분들이나 이제 은퇴 맞으신 분들이 주거 다운사이징 하시는 상황에서 자기들에 맞는 주택을 이제 찾다 보니까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아파트들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한 4, 5년 차 된 분들이 집을 찾을 때 한 10억대 이상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 근데 서울에도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 물론 빌라같이 약간 상황이 어려운 물건들 말고 정말 주거 환경이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영등포구 물레동 일대를 좀 돌아봤는데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오피스텔이 대부분 사람들은 원룸을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준공되어 있는 오피스텔들이 대략 한 아파트와 아주 유사한 구조들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중공업 지역인데 되게 슬럼화된 지역들이 지금 최근에 지식사업센터라든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레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도 많이 지금 핫하게 띄어진 곳이죠. 근데 이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 20평대 기준으로 구축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한 8에서 10억,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20평대 가격들이 거의 뭐 15, 20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 이거와 유사한 구조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보다 한 10년 정도 덜 된 오피스텔들이 5에서 7억대 아파트 매물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거 환경은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신혼부부나 서울 3, 4인 가구 직장인들이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기도 좋은 오피스텔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충분히 아파트의 대안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 같아서 오늘 영등포 물레동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영등포 물레동 지역은 목동과 여의도의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특히 2호선 물레역과 5호선 양평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접근성은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정말 훨씬 가까운 위치에 심지어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곳이어서 많은 직장인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물레동 지역은 특징적으로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데 서울의 완전 중심지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학교라든가 잘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선호도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서울 중심권에 우리가 한 6, 7억대에서도 충분히 3인, 4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오늘 자세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을 제외하고요. 사용 면적이 그래도 15평이 넘어가는, 그래서 어쨌든 3인 가구까지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들만 쭉 조사를 해봤는데 대략 한 10개 내외의 건물이고 한 세대수는 2000세대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04년에서 2007년 안에 다 지어진 오피스텔들을 볼 수가 있고요. 주차도 다 자주식으로, 보통 최근에 짓는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기계식이 많은데 자주식으로 지하주차장까지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그 안에서도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그나마 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 그리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갖춰주면서 그리고 지하주차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을 두 곳을 선정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현장 촬영을 하고 온 영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물레역에 영문초등학교 바로 초품화 앞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하나를 비교를 해보는데 아파트 30평대, 이게 96년식의 아파트가 매매가가 12억 5천입니다. 30평대 아파트 12억 5천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 초등학교 앞에 이거보다 약간 작아요. 오피스텔은 같은 848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이 빠지고 나면 이 물레 파라곤 오피스텔이 있는데 약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20평대 아파트보다 살짝 큰 정도의 면적이 나오거든요. 실제 화장실 2개, 방 3개를 갖추고 있고, 이 오피스텔 가격이 근데 무려 매매가가 6억이 차이 나요. 매매가 6억 5천이니까 이 정도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치도 지도상으로 표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근접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학교 인접성이나 편의성 오히려 물레 파라곤이 더 나은 상황입니다. 또 연식도 10년 짧아서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 이런데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2005년과 1997년에 지어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세대수는 오히려 물레 파라곤 260세대,
물레동 베어스타운이 166세대로 세대수도 오히려 파라곤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주요 평형 84제곱미터 위주로 돼 있고 아파트는 5구와 84제곱미터 공동주택 아파트와 업무시설 차이인데 사실 뭐 이제 오피스텔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죠.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성으로 아파트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즘 재건축이라는 게 이루어질 걸 감안해서 구축 아파트들도 팔리긴 하는데 용적률이 가득 찬 아파트들 15층 이상 중층 이상 아파트들은 사실 재건축이 요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걸 배제하고 본다 한다면은 사실 아파트의 투자성보다는 여기는 저평가된 오피스텔이 실거주로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가격을 봐도 월세와 전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오피스텔이 3천에 170만 원 아파트가 2억에 100만 원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의 실거래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지역의 월세 전세 매물이 정말 제로 매물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딱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가를 보면 아파트는 11억 4,500까지 실거래가 됐고 오피스텔은 6억 6,500까지 실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택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피스텔의 인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식의 이렇게 급매물, 실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에요. 전세 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실거래가 파라곤 오피스텔이 5억 2천까지 돼 있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5억 400에 거래가 됐는데 저게 재갱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된 거니까 4년 때문에 임대료 5% 이상 인상을 못한 조건인 거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이제 새롭게 거래가 되면 6억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도 그만 거품이 없다. 임대 수익률도 지금 3천에 1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천에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무려 3.29% 은행 이자 이상 수준의 분명히 수익률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 실제로 물레 파라곤이 아까 아파트 대비 거의 반값에 해당하잖아요. 6억 5천과 12억 5천이니까. 그런데 과연 진짜로 안 올랐을까요? 제가 2015년부터 이 두 개의 단지 물레 파라곤과 바로 옆에 있는 현대홈시티 1차 72제곱미터를 한번 가격을 둘 다 실거래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물레 파라곤이 2015년에 3억 3천 하던 게 현재 6억 5천까지 매물이 거래가 되면 거의 얘도 3억 이상 차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홈시티 같은 경우도 매매가 2억 6천에 거래되던 게 최근에 5억 4천 정도에 거래가 되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들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매매가 차익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제가 주목한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수익률도 좀 나오면서 특히 저는 이제 84제곱미터처럼 큰 것도 좋지만 한 3인 가구, 특히 요즘에 이제 2인 가구, 3인 가구가 늘어나는 구조로 봤을 때 전용 면적 16평대 오피스텔들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왜? 매매가가 더 싸거든요. 한 4억 4천 정도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임대시세는 3천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4.39%로 가져가는데 물론 현재 서울 지역의 원룸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룸 오피스텔은 실거주 수요가 없다 보니까 향후의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 제한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또 환급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실거주가 가능한 2, 3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런 오피스텔들은 제가 봤을 때 거품이 없이 하반 경지성이 강하면서 그리고 실거주도 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매각을 할 때도 좀 매각이 쉬울 수 있고 임대사업용 매물로도 4%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 한다면은 현재 금리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임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뛰어난데 4.39%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오피스텔이다 한다면은 관심을 한번 가져갈 만한 오피스텔이 아닌가 해서 현대홈시티 1차 같은 경우 16평대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장을 보면 물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와 있고 한데 이 안에서도 틈새로 여러분들이 4에서 6억대 정도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서울의 중심부에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약간 발상을 전환해본 매물인데요.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 영등포 물레동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